혹시 식당에 가시면 이런 분들을 가끔 보셨을 것 같아요. 그와 관련된 얘기인데 영상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어디론가 들어가요. 씩씩하게 걸어갑니다. 저곳이 어떤 곳일까 봤더니 식당입니다. 자, 손님들 오가고 있죠? 근데 손에 뭘 들었어요? 저게 뭘까요? 뭔가 길쭉한 게 있는데 저게 바로 과일과 과도입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종업원들로 보이는 분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고 입구에 저 사람 계속 뭔가 불만이 가득한 것 같죠? 뭐라고 저쪽 안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식당에서 발길을 되돌리는 모습 그리고 이 식당 종업원들 그 사람 갔나? 경찰까지 옵니다. 대체 무슨 일로 신고까지 이루어진 걸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보시는 것처럼 저기가 서울에 있는 한 식당이었어요. 식당이니까 당연히 그 안에 밥을 먹고 있는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겠죠. 손님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보신 것처럼 한 손에 과일 들고 한 손에 과도를 든 남성이 접근을 해서 과일 좀 사라 이렇게 접근을 손님들에게 합니다. 네.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나는 과일 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 과일을 팔던 사람이 들고 있던 과도로 손님을 위협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을 팔려고 했던 과도가 흉기로 바로 바뀐 거죠. 어이구. 이렇게 위협을 당한 손님이 이 식당 종업원들에게 과일을 안 산다고 저 사람이 나에게 과도로 위협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네. 이수정 교수님,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도 식사 중에 저런 분들이 들어와서 직접 원하지도 않는데 그 면전에서 과일 그 껍질 같은 걸 막 벗기면서 자, 한 조각 드셔보세요. 뭐 그런 경우는 봤지만 저 흉기로 위협한다는 건 정말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결국에는 재판에 가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CCTV에 혹시 흉기로 이제 위협을 하는 장면이 잡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네. 안 잡혀 있으면은 아마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주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지금 이 그 흉기라는 게 이게 과도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일을 사라고 권하다가 네. 한번 이제 드셔보시라고 칼을 사용한 거지 내가 위협한 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네. 이게 아마도 어떤 특정 지역에서 한두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피해자가 여러 분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아가지고 네. 지금 이 CCTV에 나온 분만 진술을 받지 말고 유사한 피해에 노출됐던 다른 손님들도 좀 수습을 해가지고 이 지금 과일 아마도 행상 같은 걸 하다가 팔리지가 않으니까 들어와서 이렇게 강매를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네. 그러면 복수의 피해자가 있으면 조금 더 입증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좀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보강 수사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데 앞서 순찰차가 저 식당 앞에 도착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렸잖아요. 저 손님이 피해를 당한 손님이요. 급기야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저 남성 앞서 가게를 빠져나가는 모습, 계단을 터벅터벅 내려가는 모습 보였잖아요. 그 길로 냅다 주행랑을 쳤다는 지금 그래서 검거를 못했어요. 저희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람 검거를 못했답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혹시 저 사람들 아예 출입 못하게 잡상인 출입금지 이런 거 혹시 붙여놨을까요? 어떻습니까? 가게. 그것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이 남성이 혼자가 아니라 일행이 있었다고 하고 세상에. 이 남성을 포함한 일행들이 수년간 인근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같은 방식으로 과일 강매를 반복해 왔다고 합니다. 수년간이나요, 그것도? 네. 그러다 보니까 식당 주인들이 영업에 지장을 받을 때도 있지만 혹시나 포복을 당할까 두려워서 참고 지내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충분히 그랬을 거라 추정이 되는 게요. 앞서 최진봉 교수님 예. CCTV 보면은 이 사람이 그 종업원들에 의해서 떠밀려 나가면서도 식당 입구에서 저 안쪽에 있는 손님한테 뭐라고 막 외치는 것 같기도 해요. 정말로
그런 두려움을 줬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게 한 번일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식당들에도 저런 행동했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 지금 나가라고 하는데도 계속 버티면서 뭐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만약에 저 사람이 처음 온 사람 같으면 들어올 때부터 막으셨을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런 분들이 오면 어쨌든 주변에 앉아서 식사하시는 손님들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럼 식당 주인들은 보통 못하게 하죠. 그리고 원래 식당 안에서 다른 물건을 팔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저기에서만 했을까 아니라고 보고 주변에 있는 식당들에도 피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수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있는 피해자들 좀 찾아서 네. 그 CCTV가 또 찍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장면이. 아하.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묶어서 처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상황이요. 그냥 흘려 넘길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수정 교수님 물론 과도긴 합니다. 어쨌든 과도도 흉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 사회가 욱하는 사회라고 많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저 과도가 언제 사람을 해하는 흉기로 돌변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글쎄 흉기를 들고 저렇게 했으니까 저거는 심각한 범죄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이야기를 한 대로 입증하는 과정이 좀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고 네. 과도이다 보니까 이걸 이제 흉기로 취급을 안 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만약에 뭐 뭔가 수가 틀려가지고 휘두르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범죄가 되는 건데 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말리는 식당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다. 지금 안 왔잖아요. CCTV에. 그러면 그런 것도 나중에는 재판 중에 내가 흉기를 휘두를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니냐. CCTV가 입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네. 위험하지만 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남성을 하루빨리 검거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이 좀 하루빨리 붙잡아 줄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 경찰은 특수 협박과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하. 여러 상가에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그 상가들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피해를 전수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해당 가해자를 검거하기 위해 나서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 가해자를 목격한 사람들이 여럿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이지 검거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검거하게 되면 범행의 기간과 반복성에 비추어서 구속에 이를 가능성이 상당히 그래요? 높아 네.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경찰이 하루빨리 저 불안한 남성을 좀 잡아주기를 검거해주기를 기대를 해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